오늘은 수도권에 5천만 원대로 투자 가능한 빌라를 보러 왔습니다. 단기 매도라고 하면 이 핵심이 뭘까요? 저렴하게 사는 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팔릴만 할 물건을 저렴하게 산다. 우리가 경매 투자를 통해서 매매 사업자 활용해서 바로 단기 매도 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집을 보는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내가 좋아 보이는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내 물건을 사줄 만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물건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 물건을 사줄 만한 수요가 확실히 있다라고 하면 얼마에 팔 수 있는지가 답니다. 이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단기 매도 투자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요, 단기 투자 실패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꼭 아파트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빌라 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빌라가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또 안 팔릴 것 같으신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에겐 또 오늘 물건이 딱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부천 중동에 있는 빌라이고요, 4년밖에 안 된 준신축 빌라입니다. 평형대도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파트만 보셨던 분들, 빌라는 좀 두려워하셨던 분들이 처음으로 빌라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물건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현장에서 검증을 해야겠죠? 네. 과연 이쪽에 수요가 있는지, 또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리스크는 없는지 살펴보러 가시죠. 초보자들이 한 사이클 돌리기 되게 좋은 거네요. 그럼요. 오늘 물건이 부천 원미구 중동에 있거든요. 네. 원미구의 한 달 빌라 평균 거래량이 200건이 넘습니다. 200건이요? 네. 그리고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나 또 은평구 가보시면 200건에서 한 250건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빌라 거래가 또 활발하다라는 거죠. 와. 왜냐하면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거 비용이 좀 높죠. 집이 네. 비싸요. 근데 서울에 일자리는 가지고 있지만 주거 비용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경기도 쪽으로 많이 오잖아요. 근데 서울 출퇴근하기 편해야겠죠. 그쵸.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부천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천에 1호선, 7호선 지나가잖아요. 특히 이 오늘 물건이 있는 곳은 1호선 중동역에서 도보로 한 15분 거리, 그리고 7호선 부천시청역에서 한 20분 거리. 걸어 다니기 어때요? 살짝 멀긴 하죠. 좀 부담스럽죠. 네. 근데 마을버스가 또 잘 되어 있어요. 아. 5분이면 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 출퇴근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중동 하면 여기에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일기 신도시 하면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죠. 그쵸. 물론 중동에 아파트 단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학원에도 중동에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이 있긴 하죠. 네. 하지만 지금 주변 보시는 것처럼 빌라 밀집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빌라 보실 때 이런 빌라 밀집 지역 내에 있어야 거래가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동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거래가 잘 되는 곳이 있는 거죠. 아, 의외네요. 저도 아파트만 거래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빌라 보시면 구축 빌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노후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동네인 거예요. 보시면 저기 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가면 부천 상동시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도 활발하죠. 그리고 오늘 물건지에서 초등학교까지 도보로 5분밖에 안 돼요. 그럼 3인 가족의 수요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갖춘 곳이 이곳입니다. 다 갖췄네요. 단기 매도 조건을요. 네, 그래도 우리 확실하게 조사 한번 해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구축 빌라가 많으니까 신축 빌라가 더 귀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귀하죠. 근데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마다 또 상한선이 있어요. 과연 이 동네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는 확실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아.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오늘 물건 보기 전에 이 문구가 좀 눈에 띄어서요. 왜요? 여기가 복사골 아파트예요. 부천의 원래 별칭이 복사골이었던 거 아세요? 왜 복사골이에요? 여기가 중동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부천 소사업 일대에 복숭아 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복숭아 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 복숭아 나무도 꽃이 피는 거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사골이라고 불렸던 건데 중동 신도시 들어오면서 이제 다 없어진 거죠. 구축 아파트라서 옛날 이 별칭이 들어있는 복사골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리고 이 복사골 바로 옆에 굉장히 신축급으로 보이는 빌라가 하나 보이죠? 이거예요? 예, 오늘 물건이 이거예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빌라의 이름은 라비앙 하우스입니다. 이름도 그럴듯하네요. 네, 맞습니다. 빌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주차요. 주차죠. 네. 우리 주차 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총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보니까 총 8세대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큰데 8세대밖에 안 사는 거예요. 층당 2개 호실이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장점인 거 아세요? 왜요? 일반적으로 우리 빌라 들어가 보시면 몇 개 호실로 돼 있어요. 한 3개, 4개? 맞죠. 3개, 4개로 돼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쪽이 거실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에 뭐가 있을까요? 주방이 있겠죠. 통풍이 잘 되는 구조인 거죠.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네. 빌라는 어때요? 기본적인 형태가 이래요. 층당 막 3개 호실, 4개 호실 있으면 통풍 자체가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8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 대수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2세대 같은 경우는
경우는 창문을 둘 다 뚫어놓긴 해요. 뚫어놓죠. 일로 와서 보세요. 이쪽이 주방 쪽이죠. 방 두 개도 이렇게 빠져 있죠. 그래서 확실히 통풍이 되겠죠? 네. 그리고 거실 쪽을 보면 우리가 향을 날 수 있는데 거실을 등지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서향, 주방 쪽은 동향, 동서로 통풍이 되는 구조죠. 원래 반대 아닌가요? 이게 땅 보시면 아마 두 필지 합쳐서 지은 것 같긴 한데 땅이 좀 길쭉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남향 쪽으로 빼진 못하고 동향 아니면 서향으로 뺐는데 일반적으로 동쪽 아니면 남쪽을 좀 선호하긴 하지만 네. 요즘은 점점 서쪽을 더 선호하기도 해요. 이 빌라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서쪽으로 막힌 게 거의 없잖아요. 네. 앞에 복사골 아파트가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 석양이 보이겠죠. 네. 그런 게 장점이죠. 일단 주차 대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가 있는데 안쪽에 가면 또 있겠죠. 6, 7, 8 이쪽으로 차가 들어오기에는 다소 복잡할 수도 있긴 하지만 건축법상 주차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중 주차까지 한다라고 하면 10대, 11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주차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지금 우리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제가 전용 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21평이에요. 와. 근데 확장형 발코니를 했죠.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계산을 안 해봤는데 실면적이 최소 25평 이상일 것 같아요. 거의 아파트네요. 아파트보다 큰 거예요, 이거는. 물론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또 찾아보니까 블로그에 분양 당시에 사진을 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게 불과 4년 전에 분양한 거라 사진도 굉장히 잘 찍어놨더라고요. 물론 들어가서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배를 누르시면 됩니다. 배를. 근데 저희는 임차인이든 소유자든 만나긴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영상 자체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거여서 기존에 많이 시도는 했었잖아요. 네. 근데 소유자나 임차인이나 부동산 사장님한테 종종 연락이 와요. 맞아요. 제 커피 쿠폰은 정말 많이 썼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실제로 조사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건축물 현황도부터 제가 보면 확실히 넓으니까요. 구조 너무 잘 뺐습니다. 그래요? 주방에 냉장고 자리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양문형 냉장고도 들어가지만 요즘 또 김치 냉장고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싱크대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주방이 굉장히 넓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방 옆에 발코니가 또 있어요. 주방도 잔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머니들 굉장히 좋아하겠죠. 네. 안 그러면 막 싱크대 위에 수북히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코니가 있고 당연히 세탁실 들어가는 발코니도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거실 보니까 굉장히 큰데요.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진상으로 보니까 그냥 평범하지가 않아요. 나름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습니다. 거실에 웨인스코핑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을 줍니다. 물론 이제 선호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풍스러운 느낌이 느껴져요. 전반적인 분위기랑 맞아요. 그리고 화장실은 2개, 그리고 안방에는 드레스룸까지 있네요. 아파트네요. 그리고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에 빌라에서 볼 수 없는 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떤 거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가면 현관에 일괄 소등하는 게 있잖아요. 네. 빌라에도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럼 우리 낙찰받고 뭐 수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대로 매도하시면 되는, 신경 쓸 게 1도 없는 그런 구조의 준신축 빌라인 겁니다. 와, 이런 준신축일 경우에는 누수 있을 확률도 적죠. 거의 적죠. 하지만 탐문조사는 해봐야 되는데 제가 설계 도면만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빌라도요, 여러 이제 건축사가 있긴 하지만 이름 없는 데서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말로 지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난림공사는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쨌든 빌라는 아파트랑 달리 들어와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경매 정보지는 봐야겠죠. 그쵸. 오늘 물건은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다세대 주택 4층 402호가 나왔습니다. 대지권은 12.3평, 크죠? 건물 면적은 21.1평, 전용 면적입니다. 감정가는 3억 3,500에 나왔는데 현재 신건이에요. 한번 유찰되면 2억 3,400만 원의 경매가 진행됩니다. 권리사항을 보시면 22년 1월 28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자, 등기사항을 보니까요, 해당 빌라 신축 분양할 때 현재 소유자께서 물건을 매수를 하셨어요. 분양을 받으신 거죠. 근데 매수하면서 이제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빌리고 근저당이 잡혔는데 원금이든 이자 상환이 좀 원활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협은행에서 경매를 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특이사항도 없고요. 권리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상에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가격 한번 확인해보고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인 거죠. 진짜 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물건이네요. 네, 그러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근데 저 여기서 하나 캐치한 거 있습니다. 네. 건물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쵸. 요즘 준신축 빌라는요, 반장님 뽑아서 안 해요. 종합관리 회사에 맡기죠. 네. 맡기면 장점이 있죠. 그런 주차 관리, 그리고 전체적인 CCTV 관리, 보안 관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물 같은 경우에도 외벽이나 또 옥상이나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장점이에요. 네, 일단 오늘 물건이 402호입니다. 부천 원미 경찰서에서 왔네요. 경찰서요? 예,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네. 그리고 우편물이 일부 좀 쌓이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매 관련해서 소유자 이름이고요. 근데 경찰서에 온 거는 받는 분이 박땡님으로 되어 있어서 배우자님일 수도 있어요. 교통 위반했을 수도 있죠. 그쵸. 그리고 신축 빌라는 항상 들어갈 수 있죠? 왜요? 비밀입니다. 오, 1층에 오니까 깔끔합니다. 진짜 깔끔하네. 층고 높습니다. 나름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CCTV도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4대 있고요. 그리고 관리 업체에서도 매번 이렇게 와서 청소를 잘 하고 있어요. 어제 왔다 갔습니다. 이제 관리하고 있는 주차 목록이 있고요. 402호는 현재 주차 차량이 있네요. 네. 현재 점유는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이야, 와, 액자가. 엘리베이터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눈에 띄는 게 이런 액자죠. 네. 멋있습니다. 그래도 걸어서 올라가 봐야겠죠? 네. 계단도 깔끔합니다. 딱 2개 호실만 있어요. 약간 아파트 구조처럼 네. 1호 라인, 2호 라인 딱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빌라 가보시면 계단과 계단 사이에, 복도 사이에 굉장히 짐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 여기는 어때요? 없어요. 수납 공간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가 대망의 4층이고요. 근데 402호에서 보이는 뷰가 이렇게 나겠네요. 살짝 좀 막히긴 해요. 하지만 이쪽으로 보시면 그래도 뚫려 있어요. 뻥 뚫려있네요. 그래서 석양 지는 거, 오렌지색 빛이 들어오는 거 집에서 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벽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게 뭐 이끼나 곰팡이나 이걸 위해서 탄성 코트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도 고급스러워요. 네, 소유자가 살고 계시네요. 올라가 보시죠. 샤시는 현대 겁니다.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기업 거네요. 그리고 여기가 5층이고요. 근데 각 층의 엘리베이터 문까지 또 신경을 썼네요. 오. 보통 1층만 화려하고 2층부터는 대충 한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신경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름 설계를 좀 잘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옥상도 1호 라인, 2호 라인이 있죠. 이야, 옥상 되게 넓죠. 네. 정원을 만드셨고요. 여기 보시면 수박을 키우고 있어요. 수박을. 오, 그러네요. 햇볕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옆에 옥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남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쪽에만 화단이 있고요. 이 북향을 바라보는 곳은 화단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둘러서는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보이고, 그리고 일부 저쪽으로 또 시쪽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죠. 참 우리가 빌라 볼 때 아파트 가격도 중요한 거 아세요? 왜요?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랑 빌라 가격이랑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네. 빌라 거래되기 쉽지 않아요. 다 아파트로 네, 갔어요? 갭이 좀 커야 돼요. 제가 이 주변의 아파트들 가격 그냥 평균적으로 한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 보면 현재 매매가가 한 7억 이상 될 거예요. 네. 전세는 한 4억 정도 맞춰지거든요. 그럼 이 인근에 있는 빌라들은요, 절대 4억을 넘을 수가 없어요. 아마 신축들은 4억 이상 넘게 분양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신축 분양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아무리 새 거고 아무리 인테리어가 돼 있고 아무리 멋져도요, 뭔가 요즘에 AI 시스템 같은 거 막 들어와 있어도 빌라라는 그 용도 때문에 4억 이상 넘기긴 쉽진 않죠. 그쵸, 4억 넘으면 저라도 아파트 갈 것 같아요. 차라리 아파트 전세 가겠죠. 맞아요. 아니면 구축 아파트 가든지요. 그쵸. 그래서 시세 조사가 중요한 거죠. 오늘 물건 보니까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어때요? 엄청 좋아요. 너무 좋죠. 네. 깨끗하죠. 네. 확실히 이런 준신축 빌라들은 가격만 맞으면 거래가 충분히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리하고 손대고 할 게 없어요. 맞아요. 실외기가 있는데 이런 에어컨도요,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되게 보니까 식기세척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이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뭐 작업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도배조차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와. 물론 물건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준신축은요, 내놓으면요 거래가 잘 되겠죠. 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왜요? 이 물건이 제 눈에 보기에도 좋아 보였죠. 우리 강 PD님 눈에는요. 너무 좋죠. 다른 분들은요. 너무 좋죠. 좋죠. 그럼 경쟁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많아요. 경쟁자가 많으면요, 저렴하게 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준신축의 깨끗하고 좋은 빌라들의 한계가 뭐냐면, 우리가
경매로 단기 매도로 접근했을 때 유일한 단점, 너무 높게 낙찰이 된다. 그래서 수익이 생각보다는 적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하지만 아파트 대비해서 당연히 수익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보시던 분들, 아파트의 어떤 안정감이 너무 좋긴 하지만 낙찰받고 매도하면 1,000만 원도 안 남는 이런 아파트만 보셨던 분들이 빌라로 좀 넘어오실 때 마음 편한 빌라가 오늘 빌라인 거죠. 아파트보단 그래도 한 2배 이상 수익은 날 거예요. 한 사이클 돌려보고 싶으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심리적인 부담이 덜 한 거예요. 그쵸. 저희야 뭐 경매 시장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구축이 됐든 준신축이 됐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구축하시기에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빌라 하셔도 괜찮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팔릴까? 고민만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조사하고 나와보고 부동산에 돌아다녀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부동산에 가봐야겠죠? 네. 가시죠. 우리 부동산에 들리니까 비교해 볼 만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네. 작년에 24년도에 이 401호가 거래가 됐었대요. 402호랑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네. 구조상으로 보면 1호 라인, 2호 라인은 동일해요. 다만 4층은 1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꺾여서 들어가죠. 네. 확장은 하진 않았고 발코니로 좀 빼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전용 면적은 아마도 2호 라인이 조금 더 클 거예요. 네. 어쨌든 이게 2억 8천에 거래가 됐대요. 작년에 거래가 조금 어려웠던 시기에 급하게 좀 팔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 거 보니까 분양 당시에 실거래가 찍혀 있는데 3억 9,900에 분양을 받으셨거든요. 거의 1억 저렴하게. 그쵸. 1억 1,000이나 저렴하게 내놓으신 거예요. 네. 다른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매물을 또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물건이는 이 빌라에 똑같은 평형대인데 1억 5천에 매물이 하나 있어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 싸면 의심을 해봐야겠죠. 네. 뭘까요? 거의 거의 매물이겠죠. 저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부동산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 인근의 로컬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에요. 특히 어디가 많아요? 영등포구, 여의대로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허위 매물입니다. 저번에 한번 전화해 보셨잖아요. 맞아요. 전화하면 매물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있다고 하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막상 가면 어때요? 매물이 조금 전에 나갔대요. 특히 이제 부천 쪽, 경기도 쪽에 와 보시면 허위 매물들이 네이버 매물상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절대 소음품으로 조사하지 마시고 현장에 와서 부동산에 들려보시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우리 실거래된 내용들 좀 보니까 그래도 비슷한 형태의 매물들이 3억 초반대는 거래가 지금 되고 있어요. 17년에 지어졌고 19평 4층이 3억 1천, 그리고 23년도에 지어졌고 더 새 거네요. 20평 2층이 3억, 그리고 23년 이것도 또 새 건데요. 25평이 3억 4천. 그래서 좀 기다리면 3억 초반대는 거래가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급하게 내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놓은 물건들 보니까요, 저렴하게 내놓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일단 20평, 17평, 18평 넘어가는 것들은 연식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최소 3억 5천에서 3억 9천까지도 현재 매물이 있거든요. 지금 2억 중반대, 후반대 매물은 오늘 물건보다 컨디션이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빨리 팔기 위해서 2억 후반대 내놓기보다는 그래도 3억 초반대 내놓고 조금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팔릴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부동산 돌아다니시면 부천이기도 하고 하니까 3자 붙이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상태나 컨디션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여요. 이 주변에 이만한 컨디션의 빌라가 없어요. 없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3억 5천 이상 지금 물건을 내놨거든요. 네. 아마 그분들도요, 처음 분양받았을 때 3억 후반 혹은 4억대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1억 이상 깎아서 내놓긴 좀 어렵죠. 받았을 때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놨겠죠. 하지만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한 3억 천 정도에 매도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가정입니다. 정확한 시세는 조사 한번 해보셔야 돼요. 했을 때 우리가 2억 7천 정도에 입찰을 한다. 그리고 대출 80%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초기 투자금은 한 5,400 정도. 그리고 취등록세 이전 비용 합쳐도 한 5,700 정도 필요한 거죠. 그럼 5천만 원대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물건은 영도비는 조금 들어갈 거고요. 중개비 살짝 좀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3억대 팔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수리하거나 인테리어 하거나 그럴 비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 정도만 감안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양도세랑 취등록세까지 다 합쳐도요, 순수하게 남는 거는 한 2,400 정도 남아요.
좋은데요? 5,700 정도 투자해서 2,400 정도 남으면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40%가 넘습니다. 작지가 않죠. 네.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물론 구축은 이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긴 합니다. 아니 아파트 신축 이런 거 하면 500뛰기 많아야 1000뛰기 하잖아요. 500대기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뭐 수도권에 1억이야, 공시지가 1억이야 아파트 자꾸 얘기하시는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그런 물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물건 정리를 하면요. 4년차에 굉장히 신축급에 가까운 빌라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출퇴근도 가능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인근에 뭐 구도심이긴 하지만 충분히 인프라도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요. 확실한 수요가 있는 물건이겠죠. 네. 다만 부천에서 이 정도의 컨디션 너무 좋긴 하지만 앞에 3자 붙여서 매도하려고 하면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3억 중반대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지역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가격 조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조사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도 핵심이 뭐라고 했죠? 팔릴 만한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네, 좋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팔릴 만한 물건을 저렴하게 산다입니다. 네. 이 시장은요, 기준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내가 기준이 없으면요, 시장이 값을 정해요. 하지만 내가 기준을 들고 움직이면 내가 값을 정합니다. 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빌라라고 하더라도 한 바퀴를 돌려보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편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시장 하나 낙찰받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네. 지속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 기준들 반드시 갖추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은요, 속도를 탑니다. 결정은 수익이고요, 망설임은 비용입니다. 아직도 경매를 해야 될까 말까 좀 망설이고 계시다라고 하면요, 모든 게 기회의 비용입니다. 내 마음이 들었을 때, 경매로 내가 뭔가 벌어보기로 마음 먹었을 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너무 어렵다, 나는 초보자다,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더 낙찰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이론 수업하지 않습니다. 투자하려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멘토링 하면서 그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시죠.